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했지만 사실상 횡보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내일 금요일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요일 잭슨홀 회의 후 파월의 연설을 아기새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 후 연설합니다. 시장은 이때 파월의 발언에 따라 당분간 단기적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면 우리는 웅줍으로 대응하며 여기서 상승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웅줍했던 수량으로 즐기면 되는 거죠.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엔비디아의 실적 쇼크 소식입니다. 사실상 어닝 미스가 아니라 어닝 쇼크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 엔비디아의 실적 그래프를 보면 장기간 계속 매출과 EPS 우상향을 보였죠.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건지 그냥 쭉 주저앉아버리며 실적 발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4.5% 하락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PC 및 그래픽카드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현재 글로벌 경제 역풍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경제 역풍으로 게임용 칩 수요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이 줄고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게임기 판매 부진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공격적인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험자산 1순위 암호화폐는 폭락했죠.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최근 안 좋은 상황들이 엔비디아 실적에 모두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다음 분기도 쉽지 않을 듯 보이며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올해 초 300달러의 엔비디아는 8개월이 지난 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반기의 매수 그리고 가즈아를 외치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분할 매수 타이밍에는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당분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럴 때 용기를 가지고 웅줍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EPS가 하락하는 구간은 왔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EPS가 하락하는 구간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미국 기업들의 EPS는 상승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향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투자 마인드는 뭘까요? 저 EPS가 하락하는 1년 정도의 구간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매수하고 다음 상승장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하면 꽤나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치 과거 빨간 박스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세월을 투자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입니다. 개인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 900만 명의 대출자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학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이게 막대한 예산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내 여론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우려된다가 60%, 인플레이션 우려 안 된다가 약 40%입니다. 저 역시 솔직한 생각으로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중간선거가 급한 바이든은 이를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죠. 왜냐면 지금 발표한 인플레 감축법 이후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으로 또 지지율을 상승시켜서 어떻게든 중간선거를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제이스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은 수요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조치,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디플레이션 효과를 무효로 하는 조치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죠. 약 2달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이게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겁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부디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과거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검정 박스권에서 힘없이 움직이다가 여러 정책들의 효과로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올해 내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기 위해 말이죠. 또 중간 선거 이후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되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각오하고 기다려야겠죠. 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뿐,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웅줍을 좀 더 하면 될 뿐이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썼다면 계좌가 양전될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다시 늘려두면 되니까요.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QLD는 121선 3차 매수 타이밍 4일차까지 매수가 완료되었고 오늘까지 매수하면 5일차 매수가 완료됩니다. 장중 최저가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매수하시거나 혹은 마음 편히 종가에 LOC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하락하면 바로 61선과 만나며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죠.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전 최근 리밸런싱으로 현금 비중을 늘렸고 이번 매수 타이밍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줍줍을 원하시는 분들은 121선 3차 매수 타이밍 3일차까지 매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며 장중 최저가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매수하시거나 마음 편히 종가에 LOC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검정색 61선 2차 매수 타이밍 3일차까지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SSO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투자자는 절대 미국 증시에서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결심했나요? 전 기간을 따로 정해두진 않았지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 투자할 것이며 그 중간에 리밸런싱, 웅줍, 오즈를 하며 시간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최대한 오래 남아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자산이 어느 정도로 불어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제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이 결국 뛰어넘는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당장 리먼 브라더스 때만 보더라도 비관론이 넘쳐났고 10년 넘게 회복 못할 거라 전망했지만 전고점 회복까지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단가가 전고점인가요? 그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웅줍을 통해 빠른 계좌 양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즐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신규로 미국 주식에 뛰어드는 분들이 생겨날 것이고 비관론자, 폭락론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 제대로 투자금을 넣지도 못하고 끙끙 댈 겁니다.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함께 버티고 함께 자산을 불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